그걸 너무 심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하지만 주사로도 안 나는 사람은 이 첫 골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한 4mm나 5mm 뼈를 깎아줘요. 그럼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분 말고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? 세 번째 마디에 통증이 있다.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질환으로 갈 수가 있어요? 자,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가성 통풍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가성 통풍? 저희 예전에 바람풍, 아플통 막 그렇죠. 이랬잖아요. 통풍인데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관절에 쌓이는 걸 통풍이라 그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칼슘이 쌓이는 거를 슈도가우트, 거짓 통풍이라 그래요. 거짓 통풍? 네, 요산이 쌓이는 게 아니라 피로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칼슘이 관절에 쌓이는 거를 통풍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짓 통풍 또는 가성 통풍이라 그러는데 무릎에 잘 생기고요. 특히 이 MCP라고 하는 세 번째 마디 조인트에 잘 생깁니다. 그래서 엄지발가락 또는 무릎, 심한 경우에 손가락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럼 칼슘이 쌓이면 멸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또? 그렇게 크게 관여하진 않아서요. 뭐 가성 통풍이 있다고 뭐 칼슘 복용하는 걸 좀 줄여라 치료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칼슘과 뭐 비타민 관련해서 너무 과다 복용을 하고 있다면 조금은 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. 자, 그리고 저희 손가락 이제 첫째 마디, 둘째 마디, 셋째 마디 다 알아봤잖아요. 네. 그 바로 아래 마디는 아니지만 손바닥을 딱 펼쳤을 때 여기 두툼하게 올라온 데 보이죠? 그 일 많이 해가지고 굳은살 백인 거잖아요. 굳은살 베기는 그 부분의 아래쪽에 알파벳 대문자 A 그리고 뒤에 1 숫자 1 A1이라고 하는 인대가 하나 존재해요. A1 풀리라고 하는 인대가 존재하는데 왜 있냐면 저희 손가락 힘줄 있죠? 이렇게 구부려주는 힘줄 걔네가 여기 잡아주는 게 없다고 하면 보우 수축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힘줄들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겠죠. 이렇게 할 때마다 팍팍 튀어나오겠죠. 그렇죠. 근데 잡아줘야 얘네들이 살 바깥으로 안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A1이 있구나.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A3, A5 뭐 다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. 걔네 인대들이 손가락 힘줄을 안 튀어나오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A1이라고 하는 인대가 제일 많이 이제 자극을 많이 받아서 잘 부어요. 종양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힘줄을 이렇게 누르게 되거든요. 그러면 손가락이 갑자기 안 접히거나 꼭 우리 방아쇠 당기는 손가락처럼 딸까닥, 딸까닥, 딸까닥 이렇게 돼요. 그래서 A1 풀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방아쇠 수지라고 하는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손가락의 통증은 물론 뻣뻣함과 함께 딸까 탁 하는 소리가 발생하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움직임에 큰 제한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. 그럼 원장님 손가락 다른 부위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있나요? 아, 그럼요. 이름이 생소하긴 해도 득괴르뱅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1800년대 후반에 스위스 의사가 득괴르뱅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 가졌는데 이름? 이거를 처음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치료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득괴르뱅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이 있는데요. 엄지손가락서부터 요 손목까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벌려주는 APL과 EPB라고 하는 힘줄을 잡아주는 여기도 인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인대 아래 APL과 EPB라고 하는 힘줄 두 개가 평생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렇죠. 그 인대가 부으면서 그 힘줄을 또 누르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엄지를 움직일 때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찌릿찌릿 그냥 막 붓고 아프고 열감까지 있으면서 아프는 걸 득괴르뱅이라고 그러는데 특히나 돌전아기 돌진하기 전아기 돌전아기가 무슨 전문 용어인가요? 돌전아기 애를 낳고 한 1년쯤 이내에 있는 산모들 진짜 많이 와요. 왜냐하면 평생 엄지를 많이 안 써봤을 텐데 애 기저귀도 갈아야 돼, 들기도 해야 돼, 막 설거지도 해야 돼 이러면서 이미 애를 낳고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인대랑 힘줄이 다 취약할 텐데 애를 보다 보니까 이 득괴르뱅 질환으로 진짜 많이 와요. 근데 또 모유 수유를 또 하고 있네? 그러니까 또 주사는 못하고 엑스레이도 웬만하면 좀 힘들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물리치료를 하러 조금 오시는데 진짜로 산모 중에 많이 있습니다. 이 작은 손 안에도 굉장히 많은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. 저희가 이제 안쪽을 득괴르뱅. 얘기를 하나 했으니까 네. 요 바깥쪽 또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건 무슨 뱅일까? 여기 또 중요한 게 척골 치킨뱅이? 아니요, 치킨뱅이 아니라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얼라 인펙션 신드롬이라고 하는 제가 한 달에 그래도 한 4-5케이스는 수술하는 건데 그건 증상이 어떻게 돼요? 여기 손목은 요골과 척골 그렇죠. 이게 뼈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만져지시죠? 이게 척골이라는 거거든요. 아 요골이 이렇게 있는데 요골의 아래쪽 면에서 일직선으로 그은 선보다 척골이 툭
올라오면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. 원래는 그 높이보다 같거나 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척골변이 양성이라고 해서 척골이 이렇게 길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척골이 아래쪽에 있는 월상골을 이렇게 힘을 줄 때마다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. 리스트 피스트 테스트라고 주먹을 쥐게 되면 이 척골이 정상적인 메커니즘상 이렇게 손목 위로 올라가거든요. 근데 원래 길게 태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힘을 주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척골이 이 위에 있는 조인트를 넘어서서 아래쪽에 있는 월상골을 그대로 막 쳐버려요. 아프겠네 그럼. 아프죠. 그래서 이거를 충돌을 한다 해서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 그러고, 이럴 때 자꾸 아프면은 TFCC라고 하는 요 월상골과 척골 사이에 있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는 연골이 존재하는데 그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월상골이 다치게 돼요. 아무튼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.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걸 너무 심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하지만 주사로도 안 나는 사람은 이 척골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척골을 내려주면 되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척골 요 부분에서 한 4mm나 5mm 뼈를 깎아줘요. 그래서 다시 붙여줘요. 그래서 척골 단축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해서 그 척골을 내려줘야 되겠죠. 그럼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 말고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? 아니요, 후천적으로는 손목 주위가 다쳤다거나 해서 변형이 오면서 커지면 그럴 수는 있지만 후천적으로는 뭐 척골이 길 수는 없습니다. 그럼 현재 이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선천적으로 그렇게 안 타고나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? 네, 그죠? 맞습니다. 그러면 그 증상이 나타날 때 어디가 아파요? 뇌가 아프진 않을 거 아니에요, 얘가? 그럼요. 그죠? 여기 딱 이 부분, 손목의 바깥쪽 부분이 아픈데 갑자기 캐리어 가방 이렇게 한다고 하거나 책 무거운 거 있죠. 그거 하나를 이 손목의 힘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든다거나, 우리 수건 짤 때 있죠. 손목이 잠깐 비틀리면서 큰 힘이 들어갈 때 이 부분이 아프다.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볼 만한 거예요. 이 손바닥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, 사실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거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자, 그냥 얘기해보세요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어쨌든 손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병원에 바로 가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, 이 손에 대한 OA와 RA에 대한 비교를 나중에 영상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예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뭘 해야 되죠? 구독을 해야죠.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어떻게?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